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뇌동매매 줄이는 방법, 이 부분은 이제 평일에 문의를 해 주셨거든요. 메일도 있었고 댓글도 제가 보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뭐 좀 개인적으로 뭐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며칠 뭐 오래 지나진 않았죠. 하루 이틀 됐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뇌동매매 줄이는 방법, 뭐 그래서 저한테 뭐 어떤 식으로 갖다 좀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뇌동매매를 줄일 때. 근데 뇌동매매 제가 친구들 주식 이제 알려줬을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왜 고민을 했을까요? 뇌동매매 교육 같은 거는 사실 뭐 차트 뭐 모습이랑 뭐 패턴,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자리, 뭐 아니면 기법 내가 쓰는 거, 그리고서 뭐 재료에 대해서 뭐 이런 거는, 재료는 뭐 이제 그냥 다 같이 어차피 다 친구들 방이니까 날마다 그냥 생각 읊어주고 이런 식으로 다 훈련을 했는데, 뇌동매매 이게 정말 좀 가장 난해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니 정작 나도 뇌동매매를 지금 하기는 해요. 가끔씩 해요. 이게 뇌동매매가 정말 안 하는 분이 극소수예요. 돈 버는 분들 중에서도 뇌동매매가 진짜 초보부터 뭐 잘하는 고수까지 다 진짜 거의 다 하긴 합니다. 뇌동매매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정말 적어요. 뇌동매매 자체 단어 뜻만 생각을 해도 그냥 갑자기 이제 끌려가지고 한 거잖아요. 감각적으로 짐승같이. 내가 배고픈데 눈앞에 삼겹살 있다고 해봐요. 그게 이제 독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고 뭐 그래야 되는데, 뭐 내가 저거 먹었을 때 탈 안 날까? 그런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일단 달려드는 게 뇌동매매잖아요. 아, 나 배고파. 저거 맛있어 보여. 일단 먹자. 뭐 뒤에 뭐 배탈 나고 뭐 탈 나고 뭐 아니면 독이 있는지 그건 뒤에 이야기고, 일단 물자. 일단 먹고 씹고 뜯고 맛보고 그 다음 일은 그 뒤에 생각하자. 내가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그 고기를 입안에 넣었어요. 넣고 씹고 있어. 뇌동매매가 완전 그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아직도 해요. 중간중간. 뇌동매매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진짜 고수분들도 안 하시는, 못,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1년 막 기간 뒀을 때 안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진짜 안 하는 분은, 뇌동매매 안 하는 분은 거의,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절제의 끝입니다. 제 스스로도 저는 이제 좀 시간 관리 같은 거 나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나름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뭐 컨트롤 할 건 하고, 뭐 대신에 이제 좀 풀어주건 풀어주고 이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뇌동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모르죠. 그분이 뭐 그런 분들이 나 뇌동매매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끔 기계 같은 사람들 나오긴 하거든요.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막 일하다 보면은 와, 이 사람은 진짜 로봇인가? 나도 나름 워커홀릭 같은데 나보다 더한 인간이 있네.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생각을 살짝 하긴 해요. 저도 야,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절제의 정말 끝이란 말이에요. 진짜 스스로 제한 같은 거를 정말 그만큼 드물어요. 즉, 뇌동매매를 저는 사실 다 한다고 봅니다. 100명, 1000명이 있으면 그냥 수익 내는 사람들만 100명, 1000명을 모아놔도 그 중에서 95% 이상은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낮게 잡아도 90% 이상. 1년 기간 잡았을 때.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고수랑 초보의 차이. 전에 말씀드렸죠. 뇌동을 하는 거는 이게 진짜 인간 본능이 작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나서 그 뒤에 대응, 처리 능력,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초보들은 대응을 못해.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고, 뇌동매매를 하는 와중에도 풀미수, 풀베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박살 나는 거. 이게 수순이에요.
대신에 잘하는 사람은 뇌동을 하더라도 그 뇌동 매매, 내가 지금 얘를 사면 안 되는 조건이 더 많아. 좋아 보이는 조건보다. 근데 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욕심에 끌려서, 이거 근데, 이거 내가 원래는 사는 자리가 아닌데 너무 좋아 보여서, 뭐 사거나,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높은 자리인데 그냥 사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재료 너무 좋아 보여. 해가지고 그냥, 뭐 차트 안 보고 그냥, 이거 재료 너무 좋다. 사요. 산 다음에, 그 뒤에 대응을 좀 대신에 타이트하게 합니다. 애초에 매수를 뇌동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할 때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들어간다거나 풀미수를 초보들은 무조건 이거 좋아 보이니까 뇌동 매매를 하잖아요. 기본 뇌동 매매의 기본은 사실 그냥 뇌동 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서예요. 이거 말고 다른 문구가 필요한가요? 뇌동 매매. 그냥 봤더니 직관적으로 난 너무 좋아 보여서 사는 거잖아요.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그 종목이 너무 좋아 보였어. 나 안 주고 기회 안 주고 갈 것 같아. 지금 타야 돼. 그 생각이 들었으니까 샀겠죠. 사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매수하고 나서 대신에 대응이 그리고 매수할 때도 너무 좋아 보이지만 내가 그래도 그 마음속에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는데 라는 거를 끌어올려서 비중을 줄인다거나 애초에 매수를 할 때 뭐 1억 살 거 한 3천, 5천 줄여서 산다거나 아니면은 사고 나서 그 뒤에 대응이 타이트하게 내가 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뇌동매매인데? 이런 거는 무조건 2% 밀리면 자르자. 뭐 자신만의 기준이 있겠죠. 3%든 아니면 뭐 지지 저항 앞에서 지지 구간 오면은 자르자. 이런 부분들 대응 처리 능력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 하면서 신입과 그 분야 업무 자리에서 한 10년 하신 분들 사실 10년도 안 걸리죠. 한 2, 3년이면은 그 자리에 보통은 적응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한 3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한 3년, 4년, 5년 한 사람 같은 일을 하는데 신입이 들어와서 하는 것과 3년에서 5년 정도 한 사람의 일 처리, 그 순간적인 대응 당연히 속도가 차이 나겠죠. 초보는 신입은 이런 변수가 생길 줄 몰랐는데 생기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처리해도 되나? 이거 내가 임의로 갖다가 판단해서 뭐 결제 같은 거 해가지고 올려도 되나? 이런 거 고민하고 주변한테 물어보고 물론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필요한 과정인데 신입 때는 즉 바로 대응이 안 돼요. 하다가 종목도 물리고 이거 잘라야 되는데 이거 내가 자르면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안일하게 그리고 그 와중에 매수는 풀베팅이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변수가 생겨? 근데 내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야. 어버버버 하다가 주변한테 헬프 외치고 아니면은 뭐 박살 나가지고 이번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뉴스 보다가 지나간 건데 어디 기업 사업체 사장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발주 넣는 직원이 있는데 실수로 갔다가 휴지 각 휴지 있죠. 그거를 2천만 원어치인가? 몇 천만 원어치를 잘못 발주를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각 휴지가 겉에가 그 프린트 돼 있는 거, 그 뭐 회사 광고나 뭐 그런 거였겠죠. 즉 다른 곳에 다시 재판매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쉽지 않겠죠. 할 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휴지를 발주받고 그냥 사장님이 직원의 실수인데 내가 뭐 사장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뭐 그게 좀 어찌 됐든 좋게 끝났어요. 행복하게 뒤는 행복하게 끝났는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발주 넣은 사람이 사실 잘못한 거죠. 초보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숫자 실수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처럼 판이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초보가 했을 때 대응을 안 하면은. 대신에 잘하는 사람들은 발주 넣고서 조금 잊고 있다. 맞아. 나 뭐 아까 잘못 넣은 것 같은데? 확인해가지고 캐치해서 막았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대응 처리 능력이 다릅니다. 사실은 저는 뇌동 관련해서는 하는 거는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 뒤에 뭐 이제 그 뇌동 막는 거에 대한 훈련? 그거를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그 훈련도 훈련이지만 그 훈련을 하더라도 사실상 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제 지인들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은 저도 뭐 하고 있는데 가끔씩. 근데 이제 뇌동 이게 종목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주식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현상
사람이 숨 막히면 공기 더 크게 들이마시고 싶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은 것처럼 좋은 종목 보면 달려들고 싶죠. 근데 그 좋은 종목이라는 판단을 하는 조건이 평상시에는 뭐 한 5개, 10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만 보고 달려든다거나 그런 곳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죠. 근데 일단은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가깝지 않나. 하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냅두기에는 주식시장에서 너무 고통을 주는 행위, 대표적인 행위예요. 계획 없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부분에 계획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 같은 것도 모르고 하다 보면은 일단 풀미수 들어갔는데 뭐 사실 그냥 한 20%, 10%, 20%만 맞아도 내가 미수로 들어갔으면은 뭐 미수 그 증거금률에 따라서 내 원금에 뭐 한 20%, 30% 반토막 한 이틀이면 나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서 이제 좌절하고 겪고 나면은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근데 또 한 달 후에 뭐 아니면 한 반년 후에 돈 모아서 주식시장 뛰어들면 또 그러고 있어요. 뇌동매매.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고. 하여튼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선 해야 되는 부분은 애초에 막으면 좋죠. 막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막는 게 쉽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일단은 저지르고 그 뒤에 대응, 처리 능력에 대해서 이걸 늘리는 게 좀 최우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매동 매매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나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일단 나는 목표를 달성했어. 매수를 한 순간 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서 매동 매매를 했어요. 매수를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은 목표 1차 목표가 달성이 된 거예요. 눈앞에 있는, 내가 너무 배고팠는데 눈앞에 고기가 있었고 그걸 일단 내 입에다가 집어넣었어. 수수려 넣었어. 씹고 뜯고 맛보고 이게 고기 맛이었지. 삼겹살, 소고기. 그래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한 순간 그 뇌동매매, 이 욕구를 1차적으로 만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만족.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유. 이게 생겨요. 애초에 너무 좋아 보여서 살까 말까 하다 결국 질렀단 말이에요. 지르고 나면은 뭐죠? 소강 상태가 옵니다. 너무 배고팠는데 눈앞에 고기 있어서 씹었어. 입에 넣었어. 그러면 넣고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 여유를 사실 스스로 조여가지고 캐치를 해야 돼요. 대부분은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매수하고 끝이에요. 1차적인 만족을 했는데 만족을 한 상태에서 다시 내 매매를, 여기 다음 루틴이 뭐냐면은 내 매매를 둘러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매수했는데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내가 뭔가 혹시 빠뜨린 거 없나, 뭔가 빼먹은 거, 뭐 차트든 재료든 거래대금이든 뭐 아니면 시장 상황이든 뭐 테마 있는지, 2등주인지 3등주인지 대장주인지, 이런 부분들, 주식에서 제가 매일 말하는 그 조건, 좋아 보이는 조건들이 여러 개 겹칠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매수를 하고 나서 둘러봐야 돼요. 내가 얘를 왜 샀지? 그 근거가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바로 나와야 돼. 얘 일봉자리 좋았어. 분봉 모습 좋았어. 거래대금 나쁘지 않아. 괜찮아. 재료 A급이든 S급이든 괜찮아. 이거 매력적이야. 테마 체크했더니 좀 아쉽네. 2등주네. 대장주였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생각의 흐름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매수하고 끝이 아니야. 매수하고서 그 다음에 매도 어디서 할까?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매수를 했으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매수 조건들이 맞아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미쳐가지고 재료만 보고 한 건지 그거 바로 나오잖아요, 사실. 내가 매수하고 나서 뭐 재료가 좋아 보여서 샀다고 쳐요. 보통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세력주, 급등주 사는 건 재료 보고 끌려서 사죠. 사고 나서 내가 재료만 보고 샀는데 이제 진정이 됐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얘 내가 차트 좀 체크를 해봐야 되나? 일봉 봐, 분봉 봐, 주봉 봐, 거래량 봐, 거래대금 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체크해. 얘 말고 혹시 따라오는 애 있나? 그런 부분들. 사고 나서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사기 전에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루틴으로 만들어야 돼요. 습관.
좋은 습관은 항상 필수입니다. 좋은 습관 필수예요. 저도 주식 매수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 일봉 보라 그랬죠? 분봉 보라 그랬죠? 뉴스 보라 그랬죠? 뉴스는 재료에 엮여 있어요. 테마 보라 그랬죠? 대장주인지 이등주인지. 그 외에도 뭐 분봉상 거래량, 일봉상 거래 대금, 그날 시장의 흐름 등등 매수하기 전에 이런 거 거의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장중의 판단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핸드폰으로 하니까 직장 업무하면서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날마다 정리하는 관심 테마이고, 퇴근하고서 날마다 한 2시간, 3시간씩 보는 차트고, 거기서 지지저항 봐두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내가 바위여도 돌에다가 만일 동안 물 때리면은 새겨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갔다가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천재면 사실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겠죠. 한 번 보면 기억해. 그럼 정말 좋죠. 근데 저는 안타깝게 천재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고, 차트를 보는 거고, 일봉자리 보는 거고, 주봉 보는 거고, 뉴스 보고, 재료 될 만한 것들 체크하고, 그 재료에 엮일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하고, 그 종목들도 자리들 다 봐두고, 어디 위치인지 대충.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습관화를 시켜야 돼요. 내가 매수를 하기 전에 사실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정상적인 매매고, 습관이고, 매수를 하고 나서도 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습관. 내가 얘 정상적으로 매매를 한 건가?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뇌동매매를 한 건가? 얘가 뭐가 좋아 보여서 샀지? 그런 부분들. 아, 얘가 차트가 좀 괜찮았나? 아, 내가 재료를 안 본 것 같은데? 테마도 안 본 것 같은데? 아, 그럼 봐야겠다. 지금이라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고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뒤에도 안 본다? 그러면 그냥 평생 초보에 있는 거예요. 올라가려면은 매수 내가 잘못된 행위를 했어. 그걸 인지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수정하는 행위가 그 뒤에 따라와야죠.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인 되면서 느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이게 세상이 어렸을 때 미성년자, 이럴 때는 말 그대로 미성년자, 아직 제대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에서 좀 어느 정도 원활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학교 다닐 때 잠을 자든 자기 인생이잖아요. 봐주고 하는데, 사회에 나오면은 그런 거 없어요. 회사에서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자신의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초년생이 그냥 출근하자마자 막 조금 험하게 말하면 처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일을 하고 지 할 거 다 하고 해도, 지 할 거 다 하고 자더라도 솔직히 좀 얄미울 것 같아요. 이게 꼰대 마인드가 아니라 사회 그냥 제가 엄청난 꼰대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싱글벙글 웃고 다닙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실상 사람이 그래요. 그냥 한 번 안 입고 와 보이면은 계속 안 입고 게 보입니다. 사회 딱 신입이 왔는데 지 일 잠을 막 그냥 출근하자마자 계속 쳐자. 그러면은 솔직히 얘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부터가 의심스럽겠죠. 그런 이미지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들 느끼실 거예요.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생활할 때. 처음에 그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 반 이상 먹고 들어왔는데 이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첫인상에서 잘 보여야지 그 뒤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첫인상에 그냥 어디 양아치처럼 하고 와봐요. 회사에서 퍽이나 좋아하겠죠. 아무리 꼰대 마인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퍽이나 좋아할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뽑았는데 신입이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와가지고 껄렁껄렁 껌 쩍쩍 씹으면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이런 식으로 갖다 대답한다고 생각해봐요. 난 솔직히 열받아요. 이거는 꼰대 그런 쪽이라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열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책임을 집니다. 내가 근무, 평점, 고가 같은 거 잘못 봤든 요즘 회사들이 이제 서로서로 평가하고 그런 거 있죠. 공기업이 더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뇌동 매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대신에 뇌동 매수를 하면은 그 뒤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또 그런 걸을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뇌동 매매는 사실
막기 솔직히 힘들어요. 솔직하게. 물어보신 거는 뇌동매매를 어떻게 줄이냐, 막으려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거를 처음부터 막으면은 사실 그 뒤에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 뒤에 필요 없어요. 뒤에 뭐 대응이든 애초에 안 하면 필요 없지.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해요. 막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눈앞에다가 고기 던져놨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랑 똑같아요.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좋아 보이는 종목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있으니까 산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걸 사기 전에 판단을 해야 되는 조건이 7, 8개가 더 있는데 체크리스트 중에 한 개만 보고 샀다. 매수하고 나서 허기를 채웠으면은 그 뒤에 다시 둘러보는 그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매수하고 나서 내가 얘 정상적으로 매수했나? 내가 얘 일봉 봤나? 차트 봤나? 프로그램 수급 봤나? 뭐 체크할 거 좀 있나? 오늘 얘가 좀 이상한데? 종목 투자자에서 뭐 얘가 기타 법인 매도 나오나? 이런 해야 되는 습관들, 그런 것들을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애초에 뇌동매매 줄이는 방법은 사실 그거예요. 이거 그냥 사람이든 짐승이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뒤져라 맞아보면 돼요. 그냥 계좌 깡통 차고 또 사, 또 깡통 차. 이러다 보면은 어차피 결과 두 개예요. 내가 그냥 그 뇌동매매를 계속 무한대로 반복하는, 욕을 좀 쓸게요, 병신인지 진짜 솔직하게 내가 그냥 매일 잃고 미수 풀베팅하고 그냥 뇌동매매 계속하고 그 다음날 집에서 내가 저거 어제 왜 했지, 진짜 막 술 먹고 막 울고 벽치고, 하지만 2, 3일 후에는 나는 또 기적처럼 건강한 신체로 또 어디서 월급이든 대출이든 땡겨와서 월급 들어왔네, 이걸로 갖다가 주식 다시 해봐야지, 다시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투입해가지고 그 다음날 뇌동매매하고 또 그거 무한 반복하는, 솔직하게 진짜 병신이잖아요. 그런 사람인지 내가 스스로 하다 보면 알아요. 아니면 진짜 뒤져라 맞다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깡통 차고 내가 진짜 그게 한계까지 와봐야 돼요. 이게 그거 있어요. 솔직하게 힘들거든요. 뭐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진짜 그거 뼈저리게 느껴봤는데, 진짜 대출이 한 달에 한 300, 내가 월급이 한 300 정도 들어온다고 해봐요. 세후해서 순수익이 300 들어오는데, 대출 이자, 그 다음에 뭐 핸드폰, 공과금들, 이런 것들 필수로 내야 되는 거 있죠. 냈더니 300 중에 한 280, 90이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10만원으로 한 달 살아야 돼요. 뭐 물론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전달까지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야 밥 먹으러 가자, 막 5만원 10만원 고기 사 먹고 치킨 먹고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먹고 뭐 밤에 떡볶이 시켜 먹고 할 거 다 하다가 갑자기 대출 이거 너무 좋아 보여서 뭐 대출 땡겨서 했는데 말아먹었어. 다음 달부터 나 월급 300인데 290씩 한 달에 고정 지출이 나가. 그럼 나 10만원으로 살아야 돼. 치킨 일주일에 3번씩 먹던 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먹어. 그것도 아껴 써야 돼. 왜? 그 10만원에서 갑자기 뭐 친구 결혼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갑자기 예상의 지출 나올 수 있잖아요. 크면 클수록 더 생겨요. 그런 부분들 진짜 숨이 콱 막힌다는 겁니다. 진짜 뒤질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니라. 그거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진짜 뒤질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표현이 온화하게 말씀드리면 좋지만 그냥 숨이 콱 막힙니다. 그런 거 겪어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뒤지겠구나. 그러다가 못 이기시는 분들, 그런 역경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분명히. 그러면 좀 안 좋게 끝나는 거고. 이게 진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갖다 겪어보시면은 진짜 목에 누가 밧줄 맨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사람 만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상황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날마다 돈 빌려달라고 하는 메일, 한 솔직히 5개, 10개 정도씩은 고정적으로 오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한 2개는 오는 것 같아요. 매일. 그런 분들, 그만큼 절박하시니까 보내는 걸 거 아니에요. 겪어보신 분들, 혹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상황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 근데 거기서 이겨내고 올라오시는 케이스가 있고 못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침몰하는 거죠. 마음 아프지만. 그리고 그게 현실이에요. 약하면 도태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까지 가보면은 알아요. 내가 진짜 내동매매 하니까 내가 지금 내동매매로 갔다 이런 삶이 이뤄졌구나. 뭐 치킨조차 2만원조차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삶이 이뤄졌구나. 그러면은 그 정도의 계기가 필요해요. 솔직하게. 그 정도의 계기가 필요해요. 아니면 가정 있으신 분들, 내 집에 아들내미, 딸내미, 한 뭐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이든 이불 안에서 굳게 자고 있는데 나 퇴근하고 왔더니 뭐 한 8시 막 이래. 네.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솔직하게. 가족한테 미안해야 돼요. 주식으로 갔다가 내가 가정 있는 분들은 솔직하게 주식 좀 조심해야 되고, 매일 제 친구들 알려줄 때도 가정 있는 애들은 진짜 그 와이프 허락받고 오라고 할 정도로 갔다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내가 알려주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어. 나는 내가 그 돈, 그 기술들로 벌고 있으니까. 대신에 니네가 그걸 내가 알려준다고 해서 그대로 지킬 수 있을지 몰라. 솔직하게 주식 시장에서. 니네 와이프 허락받고 와. 너랑 나랑 그냥 얘기해가지고 하면 끝인 것 같지만, 그걸로 갖다가 니 가족, 니 자식, 너 나온 지 얼마 됐어. 돌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자기 이제 돌 지난 자식한테 뭐 더 좋은 집, 뭐 아니면은 뭐 진짜 뭐 맛있는 거, 뭐 분유도 고급 비싼 거 사주고 싶어서 하고 싶다, 열심히 할 거다. 근데 생각한 거랑 실제랑 현실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받고 오라 그랬어요. 대신에 허락받으면 내가 뭐 니네 뭐 너 일은 하지만 한동안은 뭐 분유값이랑 생활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게. 대신에 그만큼 니 열심히 해봐. 퇴근하고 헛짓거리 안 하고. 너 술 좋아하지? 먹지 마. 나한테 시간 투자해. 네가 그 정도는 해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네 알려줄 생각 없어. 그런 절박한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내동매매 줄이는 방법 딱 하나예요. 진짜 그 미친 듯한 뒤져라 맞아보면 된다. 정말 죽을 스스로 죽고 싶을 정도의 계기. 죽고 싶은데 반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이제. 이게 진짜 스스로 쪽팔려가지고 이거 나가 뒤져야 된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이면서 반대로 가족이 있던가 아니면 지인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진짜 부모님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죽고 싶은데 가족들, 여자친구, 와이프, 자식 생각했더니 해볼 때까지 아직 나는 더 할 수 있어. 해볼 때까지 해보자. 이런 정말 큰 계기가 있어야 돼요. 애초에 안 하려면은. 이 정도 계기 겪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많이 지켜지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까지 가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은 또 똑같아요. 그냥 내동매매 똑같이 해요.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 체크를 할 생각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고. 그런 분들도 없을 것 같죠? 뒤져라 맞고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런 분들은 뒤져라 맞다가 그냥 뒤지는 거예요. 진짜로. 주식시장에서. 오늘 욕이 좀 많은데 듣기 또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어디서는 막 너 잘하고 있어 뭐 이건 뭐 주식시장이 어려웠을 뿐이야. 다 필요 없어요. 개소리예요. 그냥 내가 잘하면 주식시장 벌어. 또 열 올라오는데 정말 그게 겪어보신 분들은 그만큼 열심히 하세요. 제발. 내동매매 이거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진짜 내 목에다 밧줄 채보고 내가 잘못 저질렀더니 시장에서 내 목에다 밧줄 채네. 와, 그때 그 숨 막히는 기억 다시는 겪기 싫어? 그럼 내동매매 안 하겠죠. 그 정도 계기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애초부터 타고난 기계 같은, 로봇 같은, 진짜 감정이 없어 보이니 이성적인 판단하에 움직이는 사람들. 얘는 근데 이거는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이 있고 감정이 있다 보니까 내동매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적어요. 못 봐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큰 계기가 있던가 아니면은 이게 없으면 현실적으로는 저지르는데 그 뒤에 대응에 대해서 내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중으로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내가 뇌동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하고 나면은 한 1분 후에 항상 그 둘러보는 거, 내 스스로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드는 게 중요해요. 초보 때는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마. 눈에 보여야 돼. 메모장이든 핸드폰이든 뭐에다가 적어놔요. 1번 일봉을 받는가, 2번 분봉 받는가, 3번 뭐 거래대금, 4번 재료 체크, 5번 뭐 테마 크기 등등등, 뭐 6번 프로그램, 7번 좀 이상하다 싶으면 기타 법인 매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 이거 외에도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습관화 시키세요. 메모하고 눈에 보이게 해요. 메모하는 습관 정말 중요한데, 내가 천재가 아니면 메모하란 말이에요. 나 이거 안 하는 인간들 진짜 답답해요. 손이 안 가서 그렇죠. 손이 안 가요, 사실, 메모. 저도 처음에 20대 초반 뭐 회사 입사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배운 건데, 제 위에 사수분한테 아직도 고마워요. 아직도 고마워요. 그분이 뒤통수 한 대 갈기면서, 야, 니 신임이 들어와가지고 뭐 내가 말하는 거 다 알아? 기억할 수 있어? 너 천재야? 아닙니다. 야, 그러면은 메모해, 새끼야. 니 천재야? 내가 말하는 거 지금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 기억해? 이거 근데 제일 처음 느낀 게 군대였어요, 사실. 군대에서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 가면은 분명히 군대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강제적으로 부여받잖아요. 학교 다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아가기 위한 단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폭행 같은 게 있었으니까 안 하면 맞아요. 모르면 맞아. 맞다 보면 또 기억해요. 내가 맞기 싫어가지고 노력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 회사 들어가서도 똑같았어요. 니 이거 다 기억할 수 있어? 니가 스스로 그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말라고. 니가 천재 아니면은 머릿속에서 끝내려고 하지 마. 메모해가지고 그걸 보는 습관을 들이면은 생각 안 해도 되잖아. 매수하고 그거 체크리스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1번, 2번, 오케이, 3번. 3번 좀 애매하긴 한데 나머지가 좀 좋아 보이니까 넘기자. 4번, 5번 체크. 이거 좋네. 6번은 추가 점수.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습관이에요, 습관. 결국에는 주식 좋은 습관. 사회생활도 똑같고 다 습관이에요,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 전 뇌동매매는 좀 원하시는 대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안 하려고 하면은 죽기 전까지 맞아봐. 죽기 전까지 맞아보고 가족들 있으면은 진짜 울면서 미안한 그 감정 가질 정도로 상황 극박하면은 둘 중 하나죠. 진짜로 쪽팔려서 죽던가, 아니면 내가 저 가족들 진짜 어떻게든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 미친 듯이 하던가. 그 정도 힘은 있어요, 사실. 사람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막말로 갔다가 쓰리자 못할 것 같아요?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책임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방법은 이거 정도? 진짜 죽기 전까지 맞아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하면은 진짜 죽기 전까지 맞는구나. 뇌동매매 하면은 죽기 전까지 맞는구나. 이게 근데 그냥 개작깡통이 아니라 현실에서 진짜 목에다가 밧줄 채일 정도로 같은 그 정도 위협감이 있는 게 좀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뭐 이런 책임감도 정말 중요한 그거라고 생각해요. 책임감. 내 지인, 여자친구, 와이프, 가족, 형제, 책임감. 이 부분 애초에 안 하려면,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하는데, 솔직하게 하는데, 하지만 그 뒤에 대응을 늘려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는 뇌동매매는 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습관으로 케어를 한다는 거예요. 매수하고 나서 그런 리스트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초보 때는 리스트 그게 완전 저는 습관이 돼 있으니까 이제 뭐 종목 사기 전에도 뭐 1, 2, 3, 4 뭐 체크해야 되는 거 영상에서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언젠가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공부용 영상에서. 그런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매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체크. 내가 얘 뭔가 좀 부실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은 또 좋게 보일 수 있는 관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매수, 체크하다 보면, 내가 이 부분 빼먹었는데, 프로그램 보니까 뭐야? 얘 500억 들어오네?
이거 매수세 이어주면 더 좋겠는데? 이건 추가 점수다. 그러면은 홀딩 좀 더 길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에 대한 습관도 좀 들이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하는 선 내에서는 이랬어요. 제가 지인들, 그 친구들 알려줬을 때 리스트 쓰라 그랬어요. 리스트 핸드폰이든 뭐 바탕화면이든 뭐 어디다가 뭐 등록해놓고서 니네 매수하기 전에 보고 매수하고 나서 1분 후쯤 다시 보라고. 뭐 사실 얼마나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거는 하고, 그 다음에 체크하고서 내가 못 봤는데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 아, 일봉자리 너무 안 좋다. 아니면 재료가 내가 디테일하게 다시 읽어봤는데 뭔가 좀 빠진다. 그러면은 비중 줄이던가 손절을 치던가 이런 식으로 다 대응에 대해서 좀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매일 보는데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마지막으로 심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돼요. 그 말씀하신 상황 보니까 좀 촉박하게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 심리에서부터 사실 지고 들어가는 주식입니다. 어려워요. 그 상태면은. 그래서 직장을 좀 구하시던가 아니면 좀 여유, 뭐 그 부동산 좀 정리하시고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줄인 다음에 그 정도 여유, 뭐 생활비라던가 최소한 뭐 한 1, 2년치 챙겨 두시고 좀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직장 특성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각자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